코딩 클래스 멘토링 첫 강의 녹화 강의입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실시간 녹화를 매번 진행을 할 예정인데, 1강 때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로 녹화를 못하여서 따로 녹화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것들은 제외하고, 이거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코딩 멘토링의 목적은 무엇이냐? 컴퓨터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에 일을 시키고, 또 웹사이트의 구조, 저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웹사이트, 휴대폰 웹폰으로 보든 노트북으로 보든 웹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웹사이트를 조작할 수 있다. 요게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의 저의 작은 바람은 멘토링 이후에 코딩에 대해서 스스로 독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강의는 C 언어 첫걸음으로 C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는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총 4강의 동안 C 언어에 투자를 합니다. 제어문과 함수, 알고리즘, C 언어 CS 프로젝트까지.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수업 진행이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C 언어는 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보다는 이 이후에 C로 기초를 다지고 이 파이썬, 월드와이드웹, 웹크롤링, 매크로, 대화 영어나 학술 프로그래밍 이쪽에 좀 더 메인적인 초점이 전체적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C를 배우는 것입니다. 컴퓨터. 저희가 그래서 코딩이라는 게 사실 또 처음 해보고 낯설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코딩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코딩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덜고자 또 코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컴퓨터에 대한 역사와 약간 프로그램에 대한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컴퓨터라는 거는 먼저 컴퓨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는 시초는 계산 장치였어요. 컴퓨터란 게 만들어졌을 때는 단순하게 컴퓨터에게 계산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컴퓨터의 본질이 계산이란 뜻이죠. 여러분의 랩탑도 계산기 켜서 계산만 잘내면 컴퓨터인 거예요. 네, 게임이 돌아가든 웨더가 안 돌아가든 네, 계산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계산 장치로서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 처음에 목적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의 두 번째 특징, 컴퓨터는 멍청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컴퓨터가 멍청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컴퓨터는 멍청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건데 실제로 컴퓨터는 멍청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저희가 시키는 일 그대로 합니다. 제가 아는 컴퓨터는 멍청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다룰 컴퓨터, 진짜 컴퓨터이기 때문에 멍청하게 여겨집니다. 정확히 시키는 말하는 기장치라고 볼 수 있죠. 자, 요게 바로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입니다. 애니악. 지금 저 가로가 지금 사진에만 안 남겨서 그러지 가로로 24m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길고 무겁고 지금 굉장히 뭔가 선도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냐. 자, 이렇게 직접 사람이 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 뭐 하는 분일까요? 이분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 다들 이렇게 물리적으로 선들을 꽂아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코딩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코딩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직접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연결할지 감도 안 잡히죠. 그리고 이런 컴퓨터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기계였고요. 무겁고 복잡하고 힘든 하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 당시에 뭐 12자릿수 곱하기 12자릿수 계산대 4초도 안 걸리던 굉장히 좋은 기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컴퓨터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트랜지스터, 진공관과 트랜지스터가 발명되고 나서 점점 더 컴퓨터는 간소화되고 간편해졌습니다. 그 역할을 한 주인공이 바로 이 아저씨입니다. 자, 이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폰 노이만이라는 위인입니다. 이분이 만든 컴퓨터의 구조가, 기초적인 구조가 아직까지의 그 컴퓨터에 전부 다 쓰여요. CPU, 램, 하드디스크, 이런 구조 장치. 그러니까 아직까지 쓰이는 게 바로 이 폰 노이만 구조라고도 부르는 이 아저씨가 만들어낸 컴퓨터입니다. 아무튼 이 아저씨를 통해서 컴퓨터는 굉장히 간요소화됐죠. 어때요? 굉장히 작죠? 아까보다 훨씬 작지 않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알겠지만 아까처럼 기계적으로 뭔가 막 연결하고 그런 것도 없이 좀 딸깍딸깍 좀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럼 코딩을 어떻게 했을까? 이 당시엔 코딩을 어떻게 했을까? 자, 이 당시 코딩은 이런 걸 썼어요.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카드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 카드가 바로 천공카드라는 카드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천공카드를 들어보셨을지 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 뚫은 카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은 그게 코딩이다. 컴퓨터에 영역이 입력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코딩이었어요. 그 시절 코딩.
그러니까 천공 카드에 어디에 구멍을 뚫을지 사실 컴퓨터 지금 여기는 굉장히 뭐가 많지만 0, 1, 0, 1 이것만 쓰면 되거든요. 컴퓨터에는 코딩을. 그래서 코딩을 이거면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0, 1, 0, 1, 0, 0, 1, 0, 0, 1 이렇게 하는 게 코딩이에요. 이게 코딩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물리적인 코딩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죠? 근데 알아볼 수 있겠어요? 도대체 무슨 규칙으로 0과 1을 쓰고 1과 0을 쓰는지 검은 거는 배경이고 하얀 건 글씨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0과 1에서부터 발전해서 조금 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어셈블리어라는 언어예요. 근데 아까보단 낫죠. 푸시, 모블, 서브, 뭔가 L, CMP, JMP,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막 복잡한 단어들도 있고, 옆에 무슨 숫자들도 많고, 그래도 이거보다는 뭔가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전해서 저희가 배우는 C 언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C 언어 이전에도 많은 언어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은 설명 건너뛰고, 어셈블리에서 C로 건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뭔가 메인, 프린트 F, 리턴, 뭔가 읽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인클루드, 보이드, 헬로 월드란 말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도 프린트 F 있네요. 자, 근데 뭐 좀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저희는 요 정도의 수준에서 코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여담으로 이야기 하나 하자면은, 이 폰노이만 아저씨가 이분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가르칠 때 학생들이 코딩을 0과 1로 하지 않고 어셈블리어로 하는 걸 보고 굉장히 화를 냈대요. 네. 어떻게 코딩을 0과 1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컴퓨터 낭비다. 컴퓨터 능력 낭비다. 0과 1로 해야지라는 것이죠. 이런 일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만큼 저 아저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요. 보통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어때요? 요즘엔 더 편하게 코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 직접 쳐요? 안 치죠? 야, 어때요, 이거? 아시죠? 챗 GPT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코딩을 뭘로 해요? 챗 GPT로 합니다. 챗 GPT로. 바이브 코딩이죠, 바이브 코딩. 여기 입력만 하면은 코드가 주르륵 나오게 되는. 요즘엔 코딩을 또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바이브 코딩은 지양하고요. C 수준에서 직접 한 땀 한 땀 쳐보는 코딩을 좀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뭐 미리 약간 설명해드리면은 프로그램 라틴어에서 왔거든요. 프로는 미리 그러면 쓴다라는 의미로 컴퓨터 동작이 전에 미리 뭔가를 쓰는 것이란 뜻입니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시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C 언어로 컴퓨터와 소통을 하면서 컴퓨터에게 일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C 언어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자면은 1972년 꽤 오래됐죠. 데니스 리치라는 사람이 개발했어요. 그리고 C 언어의 철학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보게 될 건데 각자의 언어마다 철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C 언어의 철학은 프로그래머를 믿어라. 그래서 오류를 안 잡아줍니다. C 언어는. 그러니까 모두 그냥 오류가 나든 말든 그냥 다 내뱉고 봐요. 프로그래머가 알아서 잘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실용적이지 못한 언어지만 기초를 다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치 라틴어와 같아요. 라틴어가 지금 안 쓰잖아요. 지금 라틴어 쓰는 사람 없지만 많이 없지만 라틴어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의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라틴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C 언어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렛츠 플레이 합시다. 자, 맥 이용자의 경우에는 맥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엑스코드라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스토어에서. 맥스코드는 굉장히 앱이 무겁기 때문에 좀 미리 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윈도우 이용자의 경우 데브 CPP라는 편집기를 이용하는데 제가 카톡방에 링크와 같이 유튜브 영상을 첨부했으니 영상 보고 링크와 같이 따라서 설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팅은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코딩을 시작해봅시다. 세팅이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창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새 문서 열기 해서 이런 창이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따라 쳐봅시다. 자, 당연히 C 언어라는 친구도 문법이 있고 언어예요. 언어기 때문에 영어와 뭐 일본어, 한국어 같이 문법과 단어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해요. 신텍스, 그리고 펑션, 워드 등 기능들을 하는 함수들. 자, 한번 그래서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 저희가 이제 그럼 또 글 같은 이런 글이라는 거를 쓰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언어를 쓴다는 거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자, C 언어는 무조건 첫 스타트를 샵, include 이렇게 그리고 억새가로 부등호요 부등호 stdio h 자, studio 아니고 stdio입니다. 엔터는 적당히 쳐주시고 int 굵어졌죠? 굵어지면 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메인, 보이드. 굵어졌죠? 엔터.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엔터. 중괄호 안에다가 리턴이라고 칩시다. 리턴, 띄어쓰고 제로. 네, 세미콜론 해줍니다. 이러면은 됐어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기본적인 글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샵 인클루드라는 거는 어떤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시작이고요. 리턴 제로는 끝났다는 뜻입니다. 0을 반환한다. 0이면은 아무 문제 없이 뭐 오케이 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0. 네, 뭐 없다. 문제 없다. 0. 끝 이런 느낌이네요. 마침표라기보단 뭐 문장의 마지막 문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줄 한 줄을 저희가 이제 문장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장으로. 그리고 이쪽에 한 중괄호를 문단 같은 거라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본적인 글의 구조는 완성됐으니 가장 글을 먼저 써봅시다. 문장을 써봅시다. 자, 저희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처음으로 좀 다뤄야 되는 게 이거 밑줄 네. 처음으로 다뤄야 되는 건 바로 출력입니다. 컴퓨터에게 어떤 거를 출력시키는 거예요. 출력.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시키는 문장, 출력시키는 기능을 하게 하는 이런 명령어 같은 거라 생각이 되죠. 명령어. 뭐 게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뭐 마인크래프트든 스타크래프트든 이런 명령어를 입력해서 치트키를 입력하면 막 뭐 게임이 돈이 많아지고 뭐 뭔가 모드가 바뀌고 뭔가 밤낮이 바뀌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듯이 얘도 뭔가 기능하는 명령어 같은 걸 입력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따라 쳐볼게요. 프린트 F를 씁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찍어주세요. 이 세미콜론이 바로 마침표예요. 문장의 마침표. 이 문장이 하나 끝났구나. 명령 하나가 끝났구나. 자, 쌍따옴표를 두 개를 입력해 주시고 이 안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아무 문장이나 넣으시면은 그게 출력이 되고요. 저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있죠? 헬로 월드 있죠. 헬로 월드, 월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무슨 문장이냐면요. 프린트 F 출력해라 뭐를요? 헬로 월드를 출력해라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글 하나 쓴 거예요. 이 글은 뭐예요?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기능이 담긴 글, 뭐 코딩 언어, 소스 코드라고 보면 되겠죠? 요걸 바로 실행을 해봅시다. 자, 실행할 때는 F11을 누르면 되는데 F11을 하면은 갑자기 뚝딱뚝딱 거리더니 헬로 월드라고 뜹니다. 자, 먼저 그리고 F11을 처음 이거를 쓰셨으면은 저장을 어느 위치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폴더 위치에다가 폴더 만드시고 저장을 하셔서 적당히 이런 거 저장하셔서 하시면은 알아서 실행이 잘 됩니다. 여기 헬로 월드라고 뜨죠? 헬로 월드. 계속 가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네, 그러면은 뭐 0, 엔터 치면은 됩니다. 네, 그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한 거냐? 지금 뭘 한 거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작성한 C 코드 있죠? 이 코드. 이 코드를 컴파일이라는 과정. 어떤 거냐면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꾸는 거예요. 기계어로. 어떤 기계어요? 요거요. 저희가 요 언어를 똑같죠? 지금 요거를 요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얘로, 얘를 얘로, 얘를 얘로 바꿉니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걸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컴파일러 가칭을 거쳐서 유의미한 프로그램으로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폴더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헬로 월드 저희가 저장한 C 파일이 있는 곳에 옆에 exe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exe 파일. 요게 바로 우리가 컴퓨터에게 기계어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0과 1로 바꿔서 만들어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헬로 월드 파일 실행시켜 보면은 짠 사라지죠? 짠 바로 사라지죠. 원래 정상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지만 저 파일을 실행하면 바로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F11번으로 실행을 하셔야지 결과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봅시다. 프린트 헬로 월드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행을 두 번 하라. 그렇죠. 출력을 두 번 해라. 헬로 월드를 한 번 출력하고 나이스 투 미츠도 출력해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또 두 번째 문장이 쓰여진 거죠. 두 번째 문장.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F11번 누르면 알아서 컴파일하고 실행돼요. 잘 되네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어떤 게 아쉬워요?
문장 두 개 이렇게 썼는데 왜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출력될까요? 자, 다시 설명해드리지만 컴퓨터는 멍청합니다. 자, 저희 지금 엔터 치긴 했죠. 근데 엔터를 여기 여러 번 친다고 엔터가 실제로 반영돼요, 출력에? 컴퓨터는 이 엔터를 인식하지 않아요. 저희 컴퓨터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다. 뭘요? 줄 바꿔라, 엔터 쳐라,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문자열, 이 문장, 이 따옴표로 쌓여진 문장 안에다가, 자, 키보드 보시면은 그 우리나라 돈 원 표시하는 그 기호가 있거든요. 백스페이스 밑에, 엔터 위에. 그걸 치면 원이 아니라 뭐가 나요? 이 역슬래시가 나옵니다. 슬래시의 반대. 요게 슬래시죠? 역슬래시가 나옵니다. 역슬래시하고 n을, 알파벳 n을 입력하시면은 요 한 뭉탱이가 바로 줄 바꿔주는 기호예요. 저희가 이제 사실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줄 바꿈 이런 것들은 탭 이런 건 시각적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역슬래시와 백슬래시와 이런 n, t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줄바꿈이 됐네요. 그쵸? 그럼 요거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세 번씩 이렇게 하면은 그럼 세 번 줄바꿈 해줘요. 봅시다. 세 번 줄바꿈 되죠?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막 넣으면요? 이거 막 넣으면 줄바꿈 돼요. 그쵸? 줄바꿈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줄바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자 슬래시를 두 번 입력하면 약간 여기 파래져요. 파래졌네요. 파래진 거 뒤에는 아무 말이나 쳐도 코드에 영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종의 주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쓰잘데기 없는 것들 꼭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코드에 진행은 안 되고 설명한 용도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거는 줄바꿈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하면서 좀 문제를 코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한글이 잘 안 써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뭐 한번 설정해서 바꾸면 돼요. 폰트 바꾸면 해결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석도 쓰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프린트 F, 나이스 투 미츄.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거 두 개 배웠어요. 그럼 이제 사실 출력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컴퓨터의 본질이 사실 아니에요. 컴퓨터 본질은 뭐였어요? 계산하였어, 계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는. 그럼 여기는 계산을 한 거를 출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그럼 계산을 한 걸 출력을 어떻게 하냐? 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계산한 거를 먼저, 계산한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제, 3 더하기 3 이렇게 한다 해서 이게 그냥 출력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어떠한 곳에다가 이 값을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 개념이 바로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변수. 변수는 방금 말한 대로 어떤 값을 담는 박스예요, 박스. 그럼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먼저 박스를 만들고 그곳에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변수를 만들 때는 변수에 이름을 붙여줘야 되죠. 그럼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어떠한 값을 이렇게 슉 넣어주면은 변수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변수를 만드는 거는 차차 알아보고 좀 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넣을 수 있는 변수의 이 박스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숫자 혹은 문자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냐 문자를 넣냐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박스의 크기가 달라요. 그렇죠. 자 보면은 알파벳 한 개만 넣을 거면 박스가 안 커도 돼요. 적당한 크기의 정수를 넣을 거면 박스가 저 정도 되면 되고요. 실수를 넣으려면 좀 많이 커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C에서 좀 구별을 해주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박스를 쓸지도 먼저 변수를 만들 때 정해줘야 돼요. 제가 박스 만들 건데요.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건데요. 정수형 사이즈, 실수형 사이즈, 알파벳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변수 이제 이름 짓는 법 다음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영문자 혹은 밑줄로 시작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고 나서는 숫자를 써도 돼요. 영문자, 밑줄, 숫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수 이름에 밑줄 이외에는 특수문자 못 써요. 느낌표, 물음표 다 못 씁니다. 별표도 못 쓰고요. 그리고 C에서 기능이 있는 몇 가지 단어. 아까 보면은 int 이런 거 굵어지죠. void 이런 거 굵어지고 return 굵어지죠.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 못 씁니다. 그래서 변수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변수라는 거는 사이즈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요 말이죠. 그 이후에 값을 넣어라.
요거죠. 당연히 정수형 박스에다가 실수값을 넣기는 무리가 있고, 알파벳형 박스에 물론 역도 안 돼요. 실수값이 정수 넣을 수 있지만 뭐 정수값을 알파벳 넣으면은 걔가 정수로 인식을 해버려서 오류가 납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점 양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즈와 이름을 통해서 박스를 만드는 거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변수를 만들기 전에 어떤 변수를 만들지, 그러니까 사이즈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이런 거를 자료형이라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정수 자료형, 실수형 자료형, 뭐 캐릭터형, 알파벳 한 글자용 자료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총 세 가지 명령어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int, float, char.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int는 정수예요, 정수. 대략 어디까지? 마이너스 32,000에서 플러스 32,000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이거보다 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오류가 있네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로트는 실수입니다. 실수는 모든 실수를 표현하지 못해요. 굉장히 작은 실수는 못 표현해요. 하지만 10의 마이너스 34승 정도까지는 표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보다 더 작게 표현할 일이 있으면은 플로트보다 더 엄청 큰 박스를 써야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되게 멍청해서 약간 우리가 쓰는 실수 체계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소수점으로 일일이 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숫자를 표현하려면 소수점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찰은 알파벳 한 글자만 넣는 간단한 용어입니다. 간단한 거죠. 자, 한번 질적 변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드냐? 자, int든 float든 찰이든 상관없으니까 그거를 먼저 써줘요. int. 그러면은 그 뒤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뭐 변수의 name 이렇게. 뭐 저는 bar1이라고 적어볼게요. 베리어블이거든요. 변수가 영어로. 그래서 bar1이라 찍고 마침표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문장의 끝에는 세미콜론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요 명령은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정수형 박스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박스에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변수를 써주고, 자, 그럼 박스에 값을 넣는다. 어찌 보면은 영어로 하면 assign 혹은 한글 한자로 하면 할당이라는 말을 쓰겠죠. 할당하는 기능은 등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C 언어,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등호는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 대입의 의미예요. 대입. 발1, 왼쪽에 오른쪽을 대입해라. 마치 뭐 요런 느낌이죠. 요런 약간 시적인 표현하면 요런 느낌. 대입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럼 발1, 우리가 방금 만든 박스, 인트 박스에 뭘 대입할 거예요? 연산을 한번 해볼까요? 3 더하기 5 이렇게. 요거를 할당해라. 문장 끝났으니까 마침표 꼭 찍어줘요. 세미콜론 찍어주는 수예요. 그럼 이제 발1은 뭐가 들어가요? 8이 들어가겠죠. 3 더하기 5니까. 그럼 이제 8을 출력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다 냅다가 이제 냅다 여기서 이제 요거는 다 살려둘게요. 줄바꿈하고 프린트 f 발1. 자,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F11. 발1이 그대로 나오네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요 다운표 안에 있는 거는 무조건 바로 그냥 그냥 문자, 그냥 문장, 그냥 영어 알파벳, 한글 뭐 이런 걸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희가 변수를 넣고 싶죠. 이런 변수, 박스, 이 값을 넣고 싶을 때는 약간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어떤 구멍을 뚫어주는데 그 뚫는 방법이 바로 %D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것 같은 기호가 나왔죠? 야, 무서울 거 없습니다. 겁먹을 거 없어요. 요 %D는 뭐냐면은 구멍을 뚫겠다라는 걸로 인식을 해요, 컴퓨터가. 아, 여기는 뭔가 나중에 값이 채워지겠구나. 그럼 그 값을 언제 채워줘야 돼요? 그럼 이 따옴표 바깥에 콤마 찍고 여기 입력하면 그 값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D로. 저희는 발1 값 넣을 거죠. 이러면은 발1이 이 %D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실력 실행해 볼까요? 8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변수라는 걸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그 구멍을 나중에 후에 채워줘야 된다. 그래야 컴퓨터가 인식한다. 그럼 요 변수, 이 구멍은 일반적인 문자와 같이 쓸 수 있어요. 한글로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특히 개발에 있어서는 센스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얘만 이렇게 딸랑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발1의 값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붙여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음, 네. 아, 이게 한글 들어가서 약간 그게 생긴 것 같은데. 자, yes 합시다. UTF-8로 인코딩 하는 뜻이에요. UTF-8 인코딩 하면 안 되는데, 여기 한글이 안 되는군요. 자, 뭐 그러면은 이제
bar1 is 한글은 약간 생략하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러면 영어로 잘 표현되겠죠. bar1 is 8.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출력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저희가. 연산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거는 여기에는 이 구멍에는 꼭 변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값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변수만 들어갈 게 아니라 식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발1 곱하기 2. 이 별은 곱하기겠죠? 그럼 이 발1 곱하기 2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하. 실행해볼까요? 16. 그렇죠? is not 써주면 말이 되겠죠? 이렇게. 네. 아무튼 여기엔 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발1이 아니더라도 3 더하기 5를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이래도 출력이 됩니다.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d 그럼 %d라는 게 구멍인데 모든 구멍이 %d는 아니에요. 요 d라는 게 바로 int랑 대응되는 값입니다. d라는 게. 그래요. int형, 정수형을 쓰려면은 정수형 구멍을 뚫어야겠죠. 이 구멍도 크기가 있어야 돼요. 얘가 알아먹으려면은 무슨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인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안 맞으면 또 오류 뭐 안 맞는데요 아니면 알아서 이제 그냥 소수점 버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d 정수형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새로운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봅시다. 어떤 변수?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 알파는 a 여기 바로 쓰면 되죠. 세미콜론으로 먼저 박스를 만들고 알파에다가 저희가 문자 하나짜리 넣겠습니다. 찰은 문자 하나짜리라 했죠? A 이렇게 문자 하나를 넣어볼게요. A. 그런 다음에 출력해볼까요? printf 여기도 줄바꿈을 좀 해줍시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 문자를 담는 박스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구멍을 어떻게 뚫어야 돼요? %c로 구멍을 뚫으면 됩니다. C 하고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컴파일을 해보면은 자 A 값이 나오죠. 뭐 여기를 이제 G 이런 걸로 해도 G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D는 int형, 인테이저형의 정수형에 대응되는 이 구멍이고요. C는 캐릭터형에 대응되는 구멍입니다. 요거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해봅시다. 자, 먼저 정수를 조금 더 다뤄봅시다, 저희가. 그럼 연산을 여러 가지 해보면서 출력을 좀 하면서 놀아보고 싶은데, 기본적인 사칭 영상이 다 돼요, 이 친구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구멍 뚫었죠? 구멍을 뚫고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연산을 하나 해줄 건데, 13 나누기 4, 이제 26 나누기 4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26을 4로 나눴으니까, 슬래시 나누기죠. 나눴으니까, 얼마예요? 2분의 13? 2분의 13이면은 대충 뭐, 몇 점 몇이에요? 2, 6, 10이니까 6점, 6.5, 6.5 이런 거 나오기를 원하지만, 한번 실행시켜보면은, 6이 나오죠. 맞아요. 이 친구는 소수점을 버려요. 뭐, 버린다 생각이 되고, 몫을 내뱉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뭐예요? D라는 지구는 정수 구멍이에요. 정수 구멍. 그래서 26 나누기 4를 하면은 정수 구멍은 얘 정수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6이구나 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값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죠? 저희가 실수는 유리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럼 실수 구멍을 뚫어주고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럼 26 나누기 4가 0.0000이 되네요. 오, 요거는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사실 얘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될 겁니다. 6.5가 나오죠? 자, 오른쪽에 있는 구멍도 사실 이 점 0이 없으면은 얘가 정수로 인식해요. 정수에서 정수 나눴네? 그쵸. 그럼 왜 아까 0이 떴을까요? 정수에서 정수를 나눠서요. 그럼 얘는 정수로 이미 인식이 됐는데 얘는 실수 구멍이래요. 실수 구멍에 정수를 가져다네? 뭘 하라는 거지? 그냥 없어, 0. 표현을 해버리는 건데 얘도 점 0을 붙여주면은 얘는 실수인가 보네. 그러면 실수형, 실수 나누기 실수네. 그럼 나도 실수, 이렇게 실수 구멍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되고 이 실수 구멍 안에 6.5가 출력이 잘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실수형 변수도 만들어 봅시다. 그럼 float라는 걸 쓰면 돼요. float. 이 %f가 실수 구멍이죠. 그럼 float 발2 이러면은 얘는 실수형 박스예요. 실수형 박스. 자, 실수 박스예요. 그래서 실수 박스 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뭘 넣어볼까요? 실수 박스를 넣을 수 있겠죠?
4.7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린트 f 실수값 출력을 하고 싶으면은 f를 써야겠죠. 구멍을 f로 뚫어야 됩니다. 발2 여기도 문장으로 써줍시다. 발2 is f2 발2 그럼 이렇게 출력해 보면은 네 발2 is 4.7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줄바꿈 해줍시다. 그럼 발2 is 4.7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요. 자, 대충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거를 출력할 땐 어떤 구멍을 뚫고 어떤 걸 출력할 땐 어떤 구멍을 뚫고 이런 게 약간 개념이 잡히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사실 구멍을 저희 여러 개 뚫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발1 is 구멍. 발1은 뭐예요? int형이죠. 그럼 발1의 값을 출력을 여기다 하고 싶으면은 int형 구멍을 뚫어주고 발2 여기 줄바꿈부터 해봅시다. 발2 is 실수형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구멍. 자, 지금 구멍을 두 개 뚫었어요. 그럼 이 뒤에서 구멍 뒤에 채워줄 놈도 두 번 써야 돼요. 첫 번째 구멍엔 발 1, 그 다음에 말을 쓰고 두 번째 구멍엔 발 2. 이러면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구멍의 순서에 맞게 알아서 들어갑니다. 치환 같은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발 1 is 8, 발 2 is 4.7. 점을 찍었나요? 콤마를 찍었네요. 발 1 is 퍼센트 8, 발 2 is 4.7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대충 이 정도 했으면은 출력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출력을 할 수 있겠다. 출력의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까지 출력을 하면은 어, 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미 저는 정해진 코드에서 실행시킬 때마다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고 똑같은 걸 만들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봅시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입력을 받아볼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럼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조작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한번 그걸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입력 받은 값을 저장할 곳이 또 필요해요. 뭘 만들어야 돼요? 박스 만들어야 돼요. 변수 만들어야 돼요. 변수. 그래서 변수부터 만들어 줍시다. 자, 인트형으로 만들게요. 정수 입력 받아봅시다. 입력 받을 놈이니까 인풋으로 이름 지어볼게요. 그럼 인풋이란 친구를 이름을 박스를 만들고 변수를 입력을 받아볼게요. 자, 저희가 출력할 때는 print를 썼는데 f를 썼는데 입력을 받을 때는 scan f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짝꿍이에요. print f, scan f 이거 짝꿍입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받아봅시다. 그럼 여기 또 문장 끝났으니까 이거 붙여주고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scan f, input 이렇게 막 박으면 안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여기서도 scan f도 print f랑 구분법이 똑같아요. 어떤 걸 스캔할 거예요? 자,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어떤 걸 스캔할 건지. 자, 어떻게? 이런 방법. 맞죠? 이런 구멍을 먼저 뚫어주는 거예요. 정수 구멍 뚫어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여기에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입력을 하는 구멍이란 말이에요. 입력 구멍, 입력 구멍. 그러면 뭘 입력할 거예요? 아, 정수 하나 입력 들어올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서 어디에 저장할 건지 지정까지 해줘야 돼요. 컴퓨터는 다시 말하지만 멍청해요. 다 알려줘야 돼요. 자, 입력을 할 거예요. 얼마나 큰 값 입력할 거예요? 정수형이요. 어디에 입력할 거예요? 다 알려줘야지, 다 알려줘. 자, 어디에 입력할 거예요? 인풋 안에 넣으세요. 라고 쓰면 정말 좋겠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단순하지만 좀 복잡해요. 좀 더 복잡한 결과를 가집니다. 자, 인풋 앞에 end를 붙여주면 됩니다. end. end를 갑자기 왜 붙입니까? end가 뭡니까? 자, end라는 거는 좀 복잡한 그런 기호인데 뭐냐면은 인풋에는 박스가 있으면은 사실 순간 진짜 멍청해서 이 값을 받은 다음에 인풋만 이름만 알려주면은 어디에 저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박찬영한테 가세요 하면은 이제 이 세상에 박찬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이름이 박찬영인데 박찬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사는 박찬영한테 가세요를 알려줘야 돼요. 그 기능이 end입니다. 아, 인풋에 end 하면은 인풋에 집 주소. 아, 관악구 사는 박찬영한테 가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인풋 주소 알려줬으니까 여기로 가세요. 여기에 이 값을 여기에 저장하세요. 이 의미입니다. 한번 출력해볼까요? 인풋이 제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d 인풋 이렇게 하면은 프린트는 이미
프린트 이미 열 때는 인풋의 주소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게 인풋 자체에 값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오면은 그냥 바로 까다 쓸 수 있죠. 프린트f는. 스캔f는 좀 멍청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이 끝난 게 아니라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자, 45 정도 입력해 볼까요? 45 똑같이 나오네요. 그럼 여기도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Your input is plenty. 이런 식으로. 당신의 입력은 이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줄바꿈 한 좀 더 해보고 좀 구분 짓고 갈게요. 위에서. 엔터 치면은 입력한 걸로 알아먹어요. 그냥 925 이런 거 하면은 925. Your input is 925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또 돼요? Your input, your input의 2배. 곱하기 2. your input 곱하기 2 is 퍼센트 D 한 다음에 이 퍼센트 D 자리에 input 곱하기 2 입력하면은 제가 입력값 값의 2배를 무조건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45를 출력하면 90이 나와요. 6월 input 곱하기 2는 90이다. 요런 마법 상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영상보다 질문이 있는 것도 항상 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6월 인풋 곱하기 2가 퍼센트 인풋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printf. 자,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하게, 좀 더 좋게, 유연하게 할 수 있어요. 인풋을 두 개를 만들어요. 인풋 1, 인풋 2. 박스를 두 개를 만들고, 입력도 두 개 받아요. 이렇게 하면 입력 두 개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이 and input 2. 그럼 뭐예요? 첫 번째 정수 구멍에는 input 1을 input 1 주소로 가세요. 띄어쓰기 하고 나서 %d 한 번 더 구멍 생깁니다. 그 구멍은 input 2 주소로 가세요.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your input is 두 개 입력해 봅시다. %d, %d. 그럼 여기도 input 1과 input 2. 이러면 뜻이 뭐예요? 자, 당신의 인풋은 구멍입니다. 첫 번째 구멍은 input 1이고요. 두 번째 구멍은 input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인풋 1 박스 만들 거예요. 인풋 2 박스 만들었습니다. %d 띄어쓰기 %d. 첫 번째 구멍에는 input 1 넣으시고요. 두 번째 구멍엔 input 2의 집 주소로 가세요. 첫 번째 구멍은 input 1 주소로 가세요. 이런 거죠.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지금까지 위에서 했던 것들은 알아서 추려야 될 거고, 자, 두 개 입력할게요. 37 띄어쓰기 23 엔터 하면은 6월 인풋이 37, 23. 그럼 어떤 것도 돼요? 6월 인풋 is 6월 인풋의 곱 뭐라 하죠? 영어로? 어쨌든 6월 인풋 answer 합시다. answer is %d 해서 뭐를 할 거냐면은 인풋 두 개를 곱한 거를 출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풋 1과 인풋 2의 곱이 이 식이 바로 이 %d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뭘 만든 거예요? 곱셈 계산기를 만든 겁니다. 2, 3, 6. 그렇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56, 78, 4008, 364. 되게 좋아요. 678, 1234, 83만 6652. 오,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컴퓨터의 계산을 이렇게 잘하는데, 컴퓨터의 계산 장치라는 게 말이 맞죠. 저는 이렇게 인풋까지 해봤고, 자, 그리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여러분, 코딩과 개발은 센스의 영역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and so is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times, 이러고, input 1, input 2.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구멍은 input 1이 들어가요. 두 번째 구멍은 input 2가 들어가요. 세 번째 구멍은 input 1 곱하기 input 2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input 1 times input 2 is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의미죠. 뭐 이렇게 x자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x자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37, 489 하면은 37 곱하기 489는 18,093이다. 요런 게, 요게 이제 센스의 영역이죠. 요런 게 이제. 요런 걸 어떻게 좀 더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하게 만드냐. 좀 더 예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또 센스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강에서는 이렇게 인풋과 이런 스캔F, 프린트F를 이용해서 변수들로 만들어 보고, 변수들을 출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박스들을 만들어 보고 또 입력받아서 출력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익혀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